지구가 두 쪽이 나도 끝까지 버틸 것만 같았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를 할지 그 날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추가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순히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뭔가 지 나름대로 또 다른 술수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수렴청정의 형태로 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자기의 후임을 누구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후임에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전통성을 좀 부과하기 위해서 전당대회까지도 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를 한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때 사퇴를 한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이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모든 플랜에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변수가 누군지도 명확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퇴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좀 파헤쳐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장성철 입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박지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장성철이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12월 달에 퇴진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장성철은 언제다 라고 얘기합니까? 10월 달에 퇴진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추석 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걸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왜 하필이면 10월 달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야지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 자기가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나도 끝나는 것이고 당도 끝나는 것이고 진보 진영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퇴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10월 달 추석 직후에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자기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동시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지가 당대표직을 내려놔가지고 지가 당에서 나가리가 돼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를 내려놓음으로써 총선 승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로 지금 거론되는 게 뭐냐? 자기 후임을 자기가 직접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방송에 나오는 얘기는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40여 명의 의원을 지금 다 하나의 뜻으로 모았고, 이거 뭐 대표적으로 뭐 철험의 그런 인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K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통성을 좀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후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전당대회까지 열어가지고 전통성 있는 후보를 다시 꾸리게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정상적인 루트일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재명이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임을 임명을 해가지고 전당대회까지 열어가지고 전통성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전 의원이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의 의원들의 그런 권력 지형을 봐도 이재명 대표가 상당 부분 장악하겠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또 치른다. 이재명 대표의 넘버2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당의 혁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상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상 맞는 얘기겠죠. 분명히 이제 원래 정상적인 이제 루틴에 따르게 된다면은 이재명이 사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드디어 민주당이 좀 개혁의 의지가 있나 보다. 개혁을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였으니까 이재명이 정리가 돼서 당이 좀 혁신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총선 승리까지 가겠다라는 게 원래 정상적인 역학 구조로 돼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가 사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기에만 사퇴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기가 후임을 임명함으로써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전당대회까지 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어떤 혁신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K라고 하는 사람은 뭐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넘버 2 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조선시대에 있었던 수렴청정 같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K1이 누굴까? 굉장히 좀 굴욕적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누가 보든지 간에 자기가 이재명 넘버2로 수렴청정을 당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영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죠, 그렇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진짜 이런 고단한 직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헛소리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고 헛소리라고 하는 것도 뭐 횟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매일같이 진짜 막 말하지 않는 셈처럼 계속해가지고 헛소리를 해대고, 그리고 또 그 헛소리의 내용도 귀여우면 또 모르겠습니다. 귀여우면 좀 봐주기라도 할 텐데 이거는 뭐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 막 저급하고 막 더러운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를 막 온갖 곳에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고단한 직업이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바로 대본에 얘기가 나왔었죠. 이화영 측을 만나가지고 이재명의 의사를 전달하고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당사자로 지목이 됐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겁니까? 박찬대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닌 것이고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박찬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라는 식으로 만남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 박찬대가 이전 부지사의 가족과도 접촉을 했다라는 것인데, 가족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무슨 자식을 만나겠습니까? 뭐 누구를 만나겠어요? 당연히 이화영 씨의 아내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밖에 안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찬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이런 면에서는 기발한 것 같아요. 어디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끌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찬대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없다라고 박찬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화영 부인 되시는 분은 자기가 얼굴도 모른다라고도 박찬대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박찬대가 말장난하는지 금방 캐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박찬대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화영 씨 측근을 만난 사람이 박찬대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박찬대가 지금 해명했던 내용은 뭐예요? 이화영 부지사를 자기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당초 그거는 의혹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박찬대가 이화영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찬대가 이화영의 측근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 이화영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박찬대한테 이화영이가 구속되고 난 뒤에 만난 적이 있냐, 면회를 한 적이 있냐, 그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말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도, 이화영 그 부인에 대해서도 박찬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했죠. 설마 박찬대가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글자 그대로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으로 쓴다라고 누가 도대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있잖아 얼굴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글자 그대로 얼굴을 본 적은 없고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이제 개딸이나 뭐 제명인의 말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상식인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니 진짜로 얼굴을 본 적은 없고 통화는 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최소 한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나 지금 큰 사건에 대해 가지고 박찬대라고 이름까지도 TV조선이 박아놨는데 이거 뭐 취재를 똑바로 안 하고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린 것이죠. 이거는 그냥 빼박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당사자가 통화 기록을 넘겼거나 이미 확보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차례 이상, 최소 한 차례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 차례 통화했다라는 것까지 이미 취재가 끝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보도를 낸 것이고 바로 또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가 말장난을 했던 것이죠. 이화영의 측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화영 씨 부인이랑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